안녕하세요. 디자인 방법론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BM 기본과정 두 번째 코스 디자인 띵킹으로 SVBM 기회찾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 띵킹 네 단계 중 세 번째 디벨롭의 방법론으로 아이디어 발산을 위한 가치 제안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공동 개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셜벤처 벨리스가 SV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고 개발했는지 살펴보고 학습자 여러분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SV 아이디어 가치 제안 워크시트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SV 아이디어 가치 제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첫째, 생태계 교란 어종 베스를 이용해 반려견 필수 영양제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벨리스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둘째, 디파인 단계의 문제 정의 이후 디벨롭 단계에서는 다시금 폭넓은 아이디어를 확산적으로 탐색하여 가치 제안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베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이 원산지인 베스는 민물농어의 영어 이름으로 5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값싸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베스는 지난 수십 년간 토종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 소득을 감소시키는 교란 어종이 되어 있습니다. 퇴치 작업에 들어가는 세금도 적지 않고 수거된 베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창업 동아리로 활동하며 소셜벤처 창업 아이템을 찾고 있던 서정남 대표에게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베스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베스가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처음 알게 된 서정남 대표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사회 문제라는 확신이 들어 창업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띵킹 디스커버 단계에서 베스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타우린과 오메가3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고급 요리 어종으로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특유의 비린내로 식용으로 활용되기에는 거부감이 크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외에도 베스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벨리스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띵킹의 두 번째 단계 디파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이 세상에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생물은 없다. 어떻게 하면 숨겨진 베스의 쓸모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능적 가치에서는 타우린 보충제, 정서적 가치에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재료 가공,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서는 생태계 교란 어종의 새로운 활용 및 토종 어종의 보호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는 TV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 먹거리 문제가 대두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려동물 먹거리는 그동안 쓰레기 간식이란 오명을 얻을 정도로 품질 관리와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창업팀 모두가 가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 가운데 반려동물 먹거리라는 사회 문제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베스가 가진 다양한 영양 성분들은 기존의 반려동물 간식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벨리스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정의에서 시작해 베스로 반려동물을 위한 믿을 수 있는 필수 건강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가치 제안 아이디어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SV 아이디어 가치 제안 워크시트에서 이러한 접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수매한 베스를 직접 손질하고 간식을 만들어 반려동물들에게 가치 제안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반려동물이 참여하여 기호를 살피는 아이디어 공동개발 과정입니다. 영양학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맛이어야 했고 또한 실제 구매자인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기존 영양 보충제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벨리스의 도전에 주변의 초기 반응은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정부가 몇십 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냄새나는 베스를 누가 사 먹겠어? 중국산 값싼 간식들이 넘쳐나는데
수제로 깐깐하게 만든다고 과연 소비자가 원할까?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벨리스는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하며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고 300만 원 이상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아이디어에 호응하는 잠재 고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발산적 탐색이었고 그 결과는 문제 정의와 그에 따른 가치 제한이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현재 벨리스는 반려동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 캐피털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어민들에게 수매한 베스를 무료로 공급받아 반려동물이 좋아하고 반려동물 주인이 선호하는 영양보충제, 간식 등으로 재탄생하는 벨리스만의 SVBM은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벨리스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파인 단계에서 확보한 사회적 가치, 기회 질문과 문제 정의가 디벨롭 단계에 접어들며 구체적인 가치 제안으로 발전할 때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공동 개발하는 과정이 다시금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최초 디스커버 단계에서 관찰과 공감을 중심으로 리서치와 이해관계자의 만남 등이 진행되듯이 디벨롭 단계에서도 유사하게 아이디어를 공급자가 아닌 외부와 이해관계자에게서 찾아가게 됩니다. 더블 다이아몬드가 2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것은 이런 유사한 흐름이 진행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 4단계 중 세 번째 디벨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 방법론으로 SV 아이디어 가치 제안 워크시트를 소개합니다. 이 워크시트를 통해 여러분도 가치 제안을 실현하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는 디자인 띵킹의 이전 단계들에서 얻은 다양한 SV 인사이트를 SV 아이디어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즉, 기회 질문과 문제 정의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아이디어 솔루션을 찾고자 할 때 활용되는 워크시트로서 목적에 따라 첫째, 문제 정의로부터 아이디어 얻기, 둘째, 사례로부터 아이디어 얻기 등으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작성 가이드, 문제 정의로부터 아이디어 얻기. 앞서 디파인 단계에서 정리한 문제 정의, 문장으로부터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얻는 워크시트입니다. 첫째, 현재 우선순위로 집중하고 있는 문제 정의 문장을 적습니다. 둘째, 문제와 빅7 분야를 연결해보며 파생될 수 있는 가치를 작성해보며 이를 통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해봅니다. 셋째, 아래 기준 또는 팀이 가진 성과 목표 기준을 활용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해 봅니다. 실행 가능성, 팀의 역량 및 자원이 충분한가, 솔루션의 임팩트, 문제 해결을 얼마나 규모 있게 할 수 있는가, 시장 성장성, 향후 성장할 시장인가. 벨리스 사례를 다음과 같이 워크시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베스에 대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7가지 분야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 중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부분에서 연계성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베스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베스를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영양소만 활용하는 방법, 베스를 잡으면 수매하는 정부 제도를 활용한 신종 레저 등의 가치 제한 컨셉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의 필수 영양 보충제라는 가치 제안으로 최종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 작성 가이드, 사례로부터 아이디어 얻기. 문제 정의와 관련되어 그동안 시도되었던 아이디어들을 리서치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해 가치 제안을 도달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워크시트입니다. 첫째, 문제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봅니다. 둘째, 각 사례가 고객에게 제안하는 차별화된 가치가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다시금 벨리스 사례를 워크시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어 요리를 판매하는 미국 레스토랑 사례를 통해서는
감칠맛과 풍부한 영양에 중점을 둔 가치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베스 어묵 사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영양에 중점을 둔 가치 제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베스가 고객에 따라 고급식 재료나 저렴한 식재료로 활용되는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베스 낚시대회 사례에서는 레저 스포츠와 같은 재미와 함께 수매 현금을 리워드로 받기라는 특이한 가치 제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에서 명확한 가치 제안으로 나아가기까지 다양한 관점의 힌트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SV 아이디어 가치 제안 워크시트를 접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셜벤처 플레이 31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개발해 나가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어떻게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디벨롭 단계에서 활용하는 SV 아이디어 공동 개발 워크시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제 정의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가치 제안으로 발전하면서 SVBM의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SV 아이디어를 고민하기 전에 우선 문제 정의를 빅7 분야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정의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가치 제안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로부터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를 활용해 볼까요? 현재 집중하고 있는 문제 정의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문제 정의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에 접근 5개를 조사해서 각각의 가치 제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7가지 활동 범주를 연결해 보고 현재와 미래 각각의 범주별로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고 팀과 공유해 보세요.